음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의 기초이론과 관련된 수업입니다. 1번 개이름과 음이름 먼저 볼게요. 직선 하나와 괄호 하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큰 보표라는 친구예요. 네모 박스 안에 큰 보표를 적어주세요. 동글동글 밑에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생긴 이 두 친구는 음자리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른편에는 4분의 4라는 숫자가 놓여져 있죠. 박자를 표시하는 박자표입니다. 우리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을 나누는 기준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마디라고 하죠. 음악에서도 똑같이 마디, 음악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해서 마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밑에 개이름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에서 특별히 가운데에 위치한 도는 가운데 도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마지막으로 마디는 하나의 줄만 그으면 되지만 악곡이 모두 끝난 후에는 두 줄로 악곡이 끝났음을 안내해 줍니다. 이름은 끝세로줄. 먼저 줄은 얇은 줄, 마지막 줄은 굵은 줄로 해서 악곡의 총체적인 마침을 안내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개이름 선생님이 써놓은 거 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그 이후에도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이름도 다라마바 사가나다, 다라마바 사가나다 하고 반복이 되죠. 비어있는 뒷칸을 적어주세요. 영어로는 C, D, E, F, G, A, B, C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굵은 글씨 2번 5선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선보는 음악을 기보하는 기보 체계로 음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 음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표기하게 됩니다. 우리 손가락처럼 5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죠. 첫째 줄은 아래서부터 시작할까요? 위에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죠. 아래서부터 첫째 줄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줄이에요.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넷째 칸. 우리 프린트에도 첫째 줄과 첫째 칸에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3번 음자리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높은 음자리표가 나와 있네요. 높은 음자리표는 몇째 줄에 걸쳐서 시작하고 있나요? 그렇죠. 둘째 줄에 걸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둘째 줄에 걸치도록 높은 음자리표를 5번 그려보세요. 만약에 시험에서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세요 하고 요청했는데 다른 엉뚱한 곳에서 시작하면 높은 음자리표를 올바르게 그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낮은 음자리표 몇째 줄에서 시작하나요? 그렇죠. 넷째 줄. 낮은 음자리표도 5번 연습으로 그려봅시다. 4번 임시표입니다. 임시표 총 5가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는 맨 위에 있는 샵, 두 번째 있는 플랫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샵은 우리말로 올림표, 플랫은 우리말로 내림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샵은 꼭 우리가 인스타그램 할 때 해시태그 모양과 똑같네요. 플랫은 알파벳 B처럼 그려줍니다. 의미 봅시다. 원음에서 반음을 높인다. 내림표는 원음에서 반음을 낮춘다. 반음의 의미는 우리 조금 이따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시표 옆에 필기해 주세요. 임시표를 붙일 때에는 음표의 왼쪽에 붙여준다. 임시표의 위치는 음표의 바로 왼쪽입니다. 연습 문제 1번 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준 4개의 음표가 각각 어떤 개이름과 음이름을 갖는지 적어보세요. 화면을 잠시 멈춘 뒤에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높은 음자리표에서 첫 번째 칸에 위치한 친구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줄에서 찾으면 안 되겠죠? 위에 줄에서 첫 번째 칸에 위치한 친구 찾아보니 아, 이 친구구나. 따라 내려와 보니 파라는 개이름, 바라는 음이름을 갖는 친구구나. 파, 파. 두 번째, 높은 음자리표에서 세 번째 줄에 걸쳐져 있는 친구를 찾아볼게요. 우선은 임시표는 무시하고 세 번째 줄에 걸쳐져 있는 친구 먼저 찾아봅시다. 밑에 줄이 아니라 위에 줄에서 확인합니다. 아, 세 번째 줄에 걸쳐져 있는 친구 찾았다. 밑으로 내려와 보니 이름은 나, 개 이름은 시였어요. 그러면 먼저 이 친구들을 적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임시표가 붙어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붙여주면 돼요. 우리말로는 내림표라고 했으니까 내림나. 영어로는 샵이라고 했으니까 C샵이라고 이름합니다. 세 번째 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높은 음자리표. 윗줄에서 확인했을 때 세 번째 칸에 쏙 들어오는 친구 어딨죠?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도, 이름은 다. 적어줍시다. 도, 이름은 다. 마지막입니다. 처음으로 낮은 음자리표가 나와 있네요. 위치는 이전 문제에서와 같이 세 번째 칸에 쏙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다르죠? 그렇죠. 음자리표를 사용한 게 다르네요. 이번엔 낮은 음자리표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 줄이 아닌 밑에 줄에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밑에 줄의 세 번째 칸에 위치한 음은 어떤 음이죠? 그렇죠. 개이름 미, 음이름 마. 개이름 미, 음이름 마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음자리표 없이 세 번째 칸에 음표만 넣어놨다면 우리는 이 음표가 어떤 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음자리표 없이 이 음이 어떤 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음자리표가 주어져야 아, 이 친구가 도구나. 아, 이 친구가 미구나 알 수 있겠죠. 연습 문제 2번 봅니다. 이번엔 반대로 주어진 이름을 5선보로 옮겨 적는 문제네요. 시간을 갖고 잠시 동영상을 멈춘 뒤에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올림다. 선생님, 올림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리고 그냥 다를 찾아봅시다. 높은 음자리표에서 다라고 한 게 총 몇 개 있나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에요. 밑에 덧줄을 그리고 머리를 그려준 친구. 덧줄을 그리고 머리를 그려준 친구 하나. 세 번째 칸에 위치한 친구 하나. 두 친구를 찾았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올림 표시에 해당하는 친구는 무슨 모양이었죠? 맞습니다. 해시태그 모양. 이 해시태그 모양의 샵을 음표의 어느 부분에 붙여주기로 했죠? 그렇죠. 왼편에 딱 붙여서 그려줍니다. 두 번째 내림바. 내림은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만 보았을 때 높은 음자리표에서 바는 몇째 칸에 위치해 있나요? 맞습니다. 첫째 칸. 그냥 바를 그려준 뒤에 내림 표시에 해당하는 알파벳 B처럼 생긴 이 친구를 음표의 왼편에 붙여줘야 되는구나. 여기는 임시표가 안 붙어 있다. 그러면 그냥 나에 해당하는 친구 높은 음자리표에서 몇 번째 줄에 걸쳐져 있죠? 딩동댕 세 번째 줄에 걸쳐져 있죠? 올림사라 그랬어요. 올림 표시 먼저 떼고 그냥 사에 해당하는 친구는 몇 번째 줄에 걸쳐져 있나요? 맞습니다. 두 번째 줄에 걸쳐져 있고 올림 표시에 해당하는 샵을 음표의 오른편에 붙이나요? 그렇죠. 아니에요. 왼편에 붙여줍니다. 5번 오는과 반응 보겠습니다. 먼저 오음입니다. 장이도 관계의 음이래요. 바로 옆 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두 번째 반음은 단이도 관계의 바로 옆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잘은 모르지만 옆 사람과 옆 사람만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사람과 더 가까운 관계인가요? 맞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거리상 더 가깝겠죠? 건반으로 확인합시다. 이름 다를 기준으로 한 칸 오른쪽 이동하세요 하면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요? 선생님, 라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다와 라 사이에는 어떤 건반이 있죠? 맞아요. 여기 검정 건반이 있어요. 그래서 다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올림 다에 해당하는 검정 건반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라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올림 라가 되겠죠. 그럼 다음 마에서 한 칸 이동하게 되면 어떤 음을 눌러야 할까요? 마에는 중간에 검정 건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에 해당하는 건반을 누를 것입니다. 마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바를 누르게 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옆에 이웃해 있는 이 친구들, 검정 건반 없이 바로 옆에 이웃해 있는 이 친구들을 반응 관계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반응 관계를 찾아서 꺽쇠 표시를 해줄게요. 반응 관계에 마와 바 말고 또 어디 있죠? 좋습니다. 나와 다. 다음에 이름은 계속 반복되니까 마와 바 또 찾을 수 있고, 지금 건반이 나까지밖에 없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반음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주어진 이름과 음은 같지만 다른 이름을 적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올림마와 같은 다른 음을 묻고 있습니다. 자, 올림마는 마에서 한 칸 올라가니까 바와 똑같은 음이죠. 그럼 반대로 마와 똑같은 친구는 누굴까요? 우리 올림표 말고도 임시표 어떤 거 배웠죠? 내림표 배웠죠. 바에서 한 칸 내려오면 내림바, 마와 같은 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동해서 다와 같은 친구는 어느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나에서 한 칸 올라간 올림나. 그렇다면 내림 다에 해당하는 친구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냥 나. 선생님이 그러면 응용 문제 내볼게요. 아까 다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맞아요. 라가 아니라 중간에 검정 건반이 있기 때문에 올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올림다와 같은 이름을 갖는 다른 친구는 누굴까요? 그렇죠. 라에서 한 칸 내려온 내림 라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응용 문제 낼게요. 나에서 한 칸 내려온 내림 나는 어떤 친구와 같은 음을 가질까요? 맞습니다. 가에서 한 칸 올라간 올림가와 같은 음이겠죠. 그 다음 7번 음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음표는 음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점점 많아지는 음표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중에서 가장 긴 음표는 온음표에 해당하는 네 박자의 길이를 갖는 가장 위에 머리만 위치한 이 친구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빠른 음악을 선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표도 더 짧은 길이의 음표를 개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머리만 있던 온음표에서 기둥을 추가해서 2분 음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의 온음표를 두 개로 나누었다. 나눌 분자를 사용해서 2분 음표. 한 사람이 4개를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두 사람이 그것을 나눠 가져야 한다면, 그렇죠. 한 사람이 2개를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도 더 짧은 음표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그 친구가 바로 검정 머리를 갖게 된 4분 음표. 개수를 세어보면 온음표 하나가 4개로 나누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4분 음표는 4개를 가지고 있던 온음표를 총
네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하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한 박자를 갖게 되었죠. 규칙성을 찾아보자면 오는표에서 이분음표로 갈 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2분음표에서 4분음표로 갈 때도 절반으로 길이가 줄어들게 되네요. 계속 절반으로 줄어드는 길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4분음표의 길이에 만족했을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더 짧은 기보를 원했어요. 총 8개로 나눈 8분음표가 등장합니다. 8분음표에는 요 꼬리라는 친구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더 짧은 음표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8분음표는 한 박자였던 4분음표보다 절반 길이로 줄어드니까 몇 박자가 될까요? 맞아요. 반박자, 0.5박자 또는 2분의 1박자가 됩니다. 그 다음 8분음표를 또 다시 쪼개어서 더 짧은 음표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이 친구 몇 개 그려져 있는지 한번 세보겠어요? 맞아요. 16개나 되죠. 하나의 오음표를 16개로 잘게 쪼갠 16분음표는 8분음표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의 길이로 또 줄어들게 되는데 몇 박자를 가질까요? 맞아요. 4분의 1박자의 길이를 갖게 됩니다. 반의 반박자 혹은 0.25박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7-1에서는 화면을 잠시 멈춘 뒤에 음표 피라미드를 직접 그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드시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려주시고 오음표와 네 박자, 음표의 이름과 몇 박자인지까지 그대로 옮겨 적어주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쉼표도 동일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쉼표에서 역시 가장 긴 쉼표는 음표와 같은 이름, 온쉼표라고 지칭합니다. 세숫대야 모양으로 생긴 온쉼표가 가장 길다. 우리가 세수를 해야 할 때 물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세숫대야가 가장 길구나. 동일하게 네 박자의 길이를 갖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세숫대야 모양의 온쉼표를 2개로 나누게 되면 몇 분 쉼표라고 이야기할까요? 2개로 나눴다. 나눌 분자 써서 2분 쉼표. 박자도 절반의 길이가 될 테니까 2박자. 세숫대야 모양을 뒤집어서 모자 모양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4개, 온쉼표를 4개로 나눈 4분 쉼표는 몇 박자일까요? 맞습니다. 한 박자이고 4분 쉼표를 그릴 때에는 먼저 번개를 그려준 다음에 반원을 추가합니다. 번개, 반원. 그 다음에 4개로 이루어져 있던 4분 쉼표를 8개로 다시 쪼갠 것이 바로 8분 쉼표. 2분의 1박자입니다. 방울 모양처럼 생긴 8분 쉼표. 그 다음 방울이 추가된 16분 쉼표 발견할 수 있네요. 4분의 1박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음표와 대칭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온쉼표와 2분 쉼표, 4분 쉼표, 8분 쉼표, 16분 쉼표는 각각 온음표와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와 같은 박자를 갖는다. 다음 8-1의 쉼표 피라미드도 동일하게 그려보고 그 이름과 박자도 기보해 봅시다. 마지막 점음표와 점심표입니다. 점이 붙으면 무조건 길이가 길어진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얼마나 길어지나요? 적습니다. 점음표와 점심표는 본래 길이의 절반만큼을 더해준다. 본래 길이의 절반만큼 더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오음표는 몇 박자였죠? 4박자. 그런데 점이 붙은 점 오음표는 몇 박자가 될까요? 본래 길이의 절반 길이면 몇이죠?
4의 절반인 2. 총 6박자가 되겠네요. 우리가 배웠던 4분 쉼표는 몇 박자죠? 4분 쉼표. 맞아요. 한 박자 쉬기로 했죠. 그런데 점이 붙어서 점 4분 쉼표가 되면 몇 박자 될까요? 맞습니다. 한 박자의 반인 반박자가 더해져서 한 박자 반이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음표들이 원래 음표의 본래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음표, 오른쪽에 위치한 쉼표들이 본래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쉼표입니다. 음악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찾아오세요. 그럼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